아버님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신념으로 정치적 삶을 채우셨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그리고 그들의 조직된 힘에 대한 믿음은 고인께서 정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신조였습니다. Thank you so very much. I am honored to be with you to remember the life of your late leader, President Nome. 또 다른 길을 가르쳐준 그대 많이 고마워요. 이젠 울지 않을게요. 더 많이 웃고 살게요. 거짓이 진실이 되어 봉화마을에는 노란색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구걸 외교, 신독제라는 비판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정두환, 정청래, 정정당당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부러 노란색 넥타이 준비하신 거예요? 5월 23일 날 항상 노란 넥타이를. 네. 내가 기억하는 노무현은 정 의원님부터. 우리가 보통 정치는 신념을 추구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건데 보통 반대로 하죠. 권력을 목표로 해서 신념을 이제 내세우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로 정말 신념을 위해서 네. 권력을 사용했던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됩니다. 신념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했던 정치인으로 기억된다. 내가 기억하는 노무현은 어떤 사람입니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떨어지면 다시 도전하는 용기와 집념의 정치인. 그리고 진정 사람 냄새 나는 낮은 대통령.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낮은 대통령. 물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정치적인 뭐 국민들마다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군림하지 않은 대통령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소탈하고 네. 그리고 대통령과 국민의 거리를 좁힌 그리고 국민들에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참여 정치 이런 것을 역설하였던 네. 인권 변호사 출신의 참으로 인간적인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 비석에 나와 있는 네. 네. 민주주의의 최후에 부르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라고 적혀 있죠. 두 분께 인상적인 노무현 하면 생각나는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꼽아달라고 했는데 공교롭게 한 장면입니다. 한 장면인데 이제 두 분이 아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하나로 모아놨습니다. 듣겠습니다. 음모론, 색깔론, 그리고 근거 없는 모략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합창해서 입을 맞추어서 저를 허들떴는 것을 반응하기도 참 힘이 듭니다.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해방되는 해에 실명을 하셔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제게 언론사 소유 지분 제한의 견해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해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첫 번째는 경선 때 장인이 좌익이었다는 색깔론이 일자 내가 그럼 내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라고 정면 돌파한 거 짚어주신 거죠? 예, 네. 아주 반전을 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 꼼짝도 발언을 제기 못했습니다.
뭐그 언어의 참 예술이랄까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아주 참 탁월한 분입니다. 노무현다운 전공법으로 예, 예. 뚫고 나갔습니다. 네. 뒷부분 지적하신 거죠. 네. 저는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저것이 지지자들을 열광케 했던. 네. 그러니까 제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하는 것은 수많은 중도에 있는 수많은 여심을 흔들었다고 본다면 저 마지막 손떼란 말은 지지자들을 열광케 했는데 어떠한 거대 언론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끝까지 내 길을 가겠다. 네. 저는 저 대목에서 굉장히 감동을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역시 정면 돌파입니다. 네. 자, 추도식 장면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아들 노건호 씨의 추도사가 준비된 것 같은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부시 대통령님의 지적 능력과 전략적 판단에 대해 감탄하시곤 하셨습니다. 짚어야 할 것은 반드시 짚고 경탄하시던 것을 제게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 우정과 추모의 뜻을 표해 주시는 데 대해 유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신념으로 정치적 삶을 채우셨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그리고 그들의 조직된 힘에 대한 믿음은 고인께서 정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신조였습니다. 아버님은 우리 국민들이 이루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셨습니다. 모든 국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추도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신이 직접 노 전 대통령의 그림을 그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As I painted President No, I thought about his commitment to human rights. I painted a kind and sympathetic man. I painted a man who respected the fundamental rights of all citizens. And today I pray that his vision for human rights in Korea will extend north across the border. I painted a strong leader who was not afraid to speak his mind, even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s with any strong leader, President No stood for what he believed was best for his country. That may we had some differences, but no disagreement ever outweighed our shared belief in the importance of U.S.-South Korean relationship. And we worked hard to cement that alliance.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사의 대통령 중에 미국과 가장 각을 잰 대통령이었는데 그의 10주년 추도식에 전 미국 대통령이 와서 추모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반가움이랄까요. 그리고 현직에 있을 때는 이러저런 이유로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화가가 되어 나타나서 네. 당신과 함께 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을 그려서 네. 가족들에게 선물을 준다.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미담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아직 사진 그림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혹시라도 방송 중에 사진 그림이 들어오면 그림이죠. 그림 화면이죠. 네, 부시 대통령의 그림,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림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과 미국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네. 내가 꼭 사진 찍으러 미국에 가야 되냐. 이제 그 말씀은 미국을 갔다 오지도 않고 또 비주류고 고졸이고 이런 것까지 네. 이제 비판하는 한 대목으로 미국도 안 가본 사람 이렇게 이제 비판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미국에 가서는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오히려 또 이제 지지자들한테 네. 미국한테 너무 좀 고개 숙인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논란이 됐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FTA를 추진했고요. 네, 한미 네, FTA를 그렇습니다. 추진했고요. 네. 예, 그러니까 각을 세웠지만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시키지는 절대 않았고요. 네. 오히려 또 전형적인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미 FTA나 이라크 파병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고 추진해 나갔죠. 그런 굉장히 실용적인 면모를 보인 겁니다. 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오고 있는 오늘 추도식에서요. 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또 공교롭게 46년생 동갑이라고 하더군요. 네. 그리고 또 임기가 겹칩니다. 네. 노 전 대통령 임기 때 모두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었습니다. 올해 슬로건이 이제 10년 탈상이라고 친노 그룹에서 네. 친문 그룹만 듣다가 친노 그룹 오랜만에 듣습니다.
탈상이라는 게 또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핏값으로 쌓아올린 금자탑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또 다른 노무현이 이제 집권을 했고, 그리고 10년 동안 많이 아파하고 슬퍼했고 그리워했고,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노무현이 추구했던 가치를 또 밝은 마음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계기로 10주년을 삼자, 이런 전환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하마을 사유를 봤던 유정아 전 아나운서도 네. 내년부터는 검은 옷을 벗고 밝은 옷을 입고 네. 주도식에 참석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공교롭게 오늘 노무현의 세 사람이 안 보입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은 상을 당했죠. 상을 모친상을 당해서요. 네. 오늘 아마 발인일 겁니다. 김경수 지사 재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공판이 예. 있어가지고 참석 못했고요. 안희정 지사 네. 영어의 몸이 돼 있죠. 참 상상 집권 초기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뭐 또 새로운 또 인물들이 또 새롭게 등장을 하고 네. 영역이 이제 엇갈리는데 네. 저는 친노를 이은 친문이 이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 했는데 그게 결국은 다음 재집권하기 위한 노력 아니겠어요? 네. 이제 재집권하면은 그 노무현 정신이 정말 빛을 발하는 거고 재집권을 못하면은 이제 그게 다시 좀 저평가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열심히들 뛰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재집권할 것 같습니까?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분을 꼭 여기서 거명하고 싶은데요. 네. 안 보이는 또 한 분이 강금원 회장입니다. 네. 저하고도 가까운 관계였는데 정말 사심 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고 네. 사심 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뒷바라지 했던, 후원회장으로 알고 네, 있는데. 그리고 본인은 정치를 하지 않은 그런 면에서 강금원 회장님의 빈자리도 커 보입니다. 네. 그 노무현의 오늘 보이지 않은 그 3명 중에 한 명, 노 전 대통령도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던 대통령인데, 물론 헌재에서 기각됐지만, 이 장면 잠깐 보시죠.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누가 물러나게 한단 말이야. 누가 네 책임을 집니까? 예? 누가 네 책임을 져요? 한나라당 민주당에서 네 책임만 질 수 있어도. 갑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정갈 없는 꼴했다고. 자기들이 뭔데? 임기 4년 다 끝났는데 4년 남은 대통령을 쫓아냅니까? 저 로텐도어 바로 앞에서 취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걸 여쭤볼게요. 저 때 유시민 작가와 유시민 의원과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좀 변했습니까? 많이 유해졌죠. 많이 유연해졌다. 대중적으로 많이 친숙해졌고요. 네. 또 많이 성숙했고 그때 굉장히 투사였고 좀 뭐랄까 좀 밉상이었는데 네. 지금 많이 호감도가 높아졌어요. 그때 밉상이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초상화가 들어왔나 봅니다. 네. 부시 대통령이 직접 그린 네.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 그림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전 미 대통령이 그린 오늘 저 추모사에서는 따뜻한 모습, 기본권을 존중하는 노무현의 모습, 네. 인권에 대한 그의 진심을 담아 그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이런 이야기도 해보죠. 노 전 대통령에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요. 저는 대연정 부분이 아쉬워요. 사실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는 굉장히 정말 획기적인 제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나라당에서는 음모론적으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아주 나쁜 대통령이라고 박근혜 전 대표가 일축을 해버렸어요. 네. 근데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하면 정말 진심이 담긴 제안이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권력을 국회에 넘겨준다. 그래서 연정을 해서 연합정당이 총리를 추천하면은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나는 내 권한도 양보하겠다. 이런 네. 이제 그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거는 정말 과감하고 대단한 거죠. 근데 그때는 그 진심이 안 알려졌던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노무현은 이제 그 지긋지긋한 지역 감정, 영호남과의 갈등을 무너뜨리고, 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집권한 다음에 정말 거대한 대연정 통합을 추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실패로 돌아갔지만. 네. 대연정을 하자고 발표하기 8, 9개월 전부터 고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건데 불쑥 던진 것처럼 그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반대도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갑자기 본인이 이제 원해서 한 거지만 어쨌든 국정원장 보고도 안 받고 뭐 이렇게 자기는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제 이해찬 총리한테 보고하고 이해찬 총리가 취사 선택해서 이제 보고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급작스럽게 네. 본인 생각대로 모든 세상이 움직여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개혁이라고 많이들 평가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네. 선이 선으로 통하지 않거든요. 정치권에서는. 그걸 또 악용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고생을 참 많이 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국정원장에 보고받지 않고 그런 개혁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많이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사실 마땅히 행사해야 될 권력 네. 이런 걸 행사하지 못한 느낌 뭐 그런 게 좀 들죠. 네.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같은 점이 있고 결이 비슷한 부분이 있고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이 사실 인기는 굉장히 없었어요. 그리고 지지층까지도 이제 돌았을 정도로 그리고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네. 분위기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유연했다고 기억돼요. 그리고 실용적이었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는 경직되고 너무 이념적이고 네. 지지층에 편향적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신을 좀 계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직돼 있고 이념 편향적이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에 당시 도올 김영욱 선생이 문화일보 대기자였는데 네. 그때 인터뷰를 합니다. 무엇이 가장 힘드냐라고 물었을 때 원래 하지 않았던 사람은 원래 그러려니 하는데 나를 지지하고 나를 찍었던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이 네. 참으로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네. 첫 노사모회에 가서 저는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분은 뭐 하실 겁니까? 그랬을 때 그때 노사모 회원들조차 감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자리에서 나를 감시하고 흔드는 세력들은 너무나도 많다. 여러분들이 나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지켜달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분들이 그 영상을 틀어놓고 많이 다 울었죠. 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두원 의원 지적하신 것처럼 경직돼 있고 너무 이념 편향적이다. 우리 편만 보고 가는 것 같다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신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고 네. 집권 이제 3년 차가 들어섰는데도 상당히 지지율이 고공행진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40%만 넘으면 콘크리트 지지율 고공행진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지율이 높은 거죠. 네. 근데 그때 경험을 살려서 좀 더 세련되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또 저는 오히려 정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감 능력 그것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저는 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 그러니까 경직하고는 거리가 멀죠. 정두원 의원님 말을 빌리자면 공감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네. 그럼 정책 바뀌는 게 없더라. 아니, 반대편 진영에서 주장하는. 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시간 간격을 생각 않고 얘기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많이 비판했던 게 뭐였습니까?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우향으로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소득주도 성장 이런 부분이 저 네. 개인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묻지마 공격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고 성공하면 본인들의 입지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묻지마 공격, 묻지마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책도요. 제가 이렇게 반론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같은 거 했다가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것 같으니까 정부가 분명하게 네. 국민들 말 듣고 속도 조절하고 있고요. 탄력 근로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52시간도 1년간 또 유예했고요. 네. 이런 게 이제 회복이 안 되니까 반대편 주진영의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기자 인터뷰 때도 네. 소득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도 조절론을 피셨어요. 네. 굉장히 그 고무적인 얘기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너무 성역화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폐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뒤늦게라도 이제 수정을 한다면 다양한 일이죠. 근데 그게 이제 말로만 끝나고 그냥 정책이 그대로 갈 것이냐 그건 좀 두고 볼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무현의 사람들 지금 어디 있는지 준비된 영상이 있군요. 이거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호환 백원우 전 의원. 조용히 곁을 지킨 그의 비서실장이죠. 네.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습니다. 유시민 작가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들으셨으면 뭐라고 반응을 하셨을까? 매 순간 아쉬웠어요.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지사는 경남지사로 노무현의 꿈을 이루겠다 싶었지만 드루킹 사건으로 최대 위기에 몰렸고요. 좌이정, 우광재로 불리던 이광재 지사, 완희정 지사 모두 정치권을 떠나야 했고요. 180도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요. 네, 화면에 노무현의 사람들. 첫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0대 시절 대통령님과 함께했던 이 문희상이가 이른 중반의 노후가 되었습니다. 10년 만에야 대통령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 국회의장 문희상 올립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우리 현대사는 노무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우리 현대사는 노무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뭐 흔히 바보 노무현, 젊은 사람들은 노사모 사람들은 노짱이라는 표현 좋아하고요. 네, 가장 인간적인 대통령, 사람 냄새나는 대통령, 가장 소탈했던 대통령. 그러나 그의 가치와 철학은, 신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딪히며 도전했던 용기 있는 정치인. 그렇게 기억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서민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비주류였다가 이제 주류로 진입한 진정한 최초의 대통령이었고요. 그리고 하여간 사회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이제 본인도 많이 좌절을 겪었지만은 그게 지금도 이제 뿌리가 돼서 다시 그런 게 이어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 아마 오늘 추도식에서도 저희가 준비한 이 영상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세계에 남겨주었던 제 가구는 야 이놈아 모란돌이 정맞는다 계란으로 박이칩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뿌리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출세하면 모두들 서민을 버립니다. 자기의 과거를 버리고 서민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이 나라에 출세한 사람들의 행태이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원칙이 승리하는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이나 권모술수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성공하고 대접받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십시오. 정치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이 기자 출신,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죠. 올 초에 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 직후에 한국 좀 들려주세요. 정상회담 합시다. 이렇게 제안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는데 일단 폭로할 때 모습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에 청와대나 백악관이 브리핑하지 않은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들을 좀 더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청와대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 강효상 의원이 다시 반박합니다. 미국 외교 소식 등을 통해 파악된 근거 있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자, 몇 가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1. 오늘 새로 드러난 것은 저걸 알려준 게 외교관인데 현직 우리 외교부의 외교관인데 강효상 의원의 대구 고등학교 후배라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대비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빗자가 붙게 돼 있어요. 도장이. 네. 그거를 이제 외부 유출하는 경우에는 외교상 기밀 유출이 되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또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네. 이제 물론 이미 제출 형식으로 자기 휴대폰을 제출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사를 했다 그러지만은 네. 사실 그걸 이미 제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제출 안 한 사람이 의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네, 거의 강제성인데 그런 부분이 이 정부 들어서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좀 인권 문제에 해당되지 않느냐. 또 이런 반박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후배가 고등학교 선배인 현직 국회의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린 외교관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밀 누설죄, 중대 범죄죠. 그러니까 경찰이 도둑을 잡을 때도 범법자를 잡을 때도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사는 정당인데 그것을 인권 침해다. 그러면 범죄자들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고요. 우리나라 헌법 18조에 보면 네. 모든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개인 간의 통신 내역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다 보호를 합니다. 하물며 국가 정상끼리 한 대화 내용. 그러니까 대화 중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거 있고 그리고 둘이 합의한 것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교 문서는 30년, 50년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네. 그 업무에 종사했던 외교관이 야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이 이걸 폭로하고 이거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국민이 알 걸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황교안, 나경원 두 분 통화 내역 이런 거 다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됩니까? 이거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여기에는 토달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무조건 잘못했고 강효상 의원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참 못된 짓이에요. 그 비유를 제가 조금 다르게 들자면 그러면 MB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던 내용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게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니까요. 공개 아까 얘기했지만은 공개될 부분이 있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네.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건 배비죠. 외교상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데. 공개된 것 자체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네. 좀 이상한 게 네. 아까 폭로라고 말씀하셨는데 폭로라는 건 뭐가 잘못된 걸 얘기할 때 폭로인데 네. 내가 볼 때는 뭐 잘못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이걸 좀 네.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근데, 외교를 잘 몰라서. 네, 근데 또 청와대에서는 그걸 또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저도 저 대통령이 네.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나라 꼭 들려달라 그 얘기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그걸 뭐 폭로했다 그러고 청와대에서 부인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이게 엇박자가 나가지고 정말 사실은 이것 자체가 예. 제가 볼 때는 기사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좀 처음에 이상해요. 강효상 의원이 폭로한 내용 자체가 예. 우리 대통령이 당연히 미국 대통령한테 일본까지 오는데 그럼 우리도 좀 들려주세요라고 우리 외교부나 대통령이 당연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것을 뭐 카톡이나 뭘로 이렇게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강효상 의원이 공개 안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요. 중간에 정상들이 통화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건 네. 정상회담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네. 이견이 있다가 조정될 수도 있고 또 합의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불필요하고요. 국익상 손해고 또 이것을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얼마나 이걸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미국과 합의도 없이 공개해버린 꼴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미국이 우리를 믿고 신뢰하고 어떤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기밀 누설이라면 그 말씀이 맞지만 또 이 내용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또 화가 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부탁했다는데. 아니 근데 제가 네. 19대 국회 정보위를 해보면요. 네. 정보라는 것은 정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도 정보고요. 그리고 정보를 언제 취득했냐도 정보고요. 네. 그리고 정보를 언제 공개할 것인가도 정보예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 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미려 짐작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이거는 기밀 누출이 분명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구걸 외교라는 겁니다. 네. 구걸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이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그냥 한 건을 한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뭐 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며칠 전 SNS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게 어제 거군요. 한국 우파들이 박근혜 프레임에 갇혀 있고 한국 좌파들은 노무현 프레임에 갇혀 있다. 네. 그러면서 황교안 전 대표를 겨냥하는 발언을 했는데 오늘 또 홍준표 전 대표가 SNS를 올렸어요. 관료 출신 대표로는 안 된다. 누구를 겨냥한지 아시겠죠? 관료 출신. 왜 안 되냐? 1.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모험을 하지 않는다. 지나친 엘리트 의식으로 군림하는 데 익숙하다.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SNS 자꾸 올리면 민주당은 고맙죠.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근데 왜 저럴까? 한마디로 좀 외롭고 쓸쓸하다. 그럼 나를 좀 봐달라. 어린아이 말질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는 견제하는 건데 제가 볼 때 황교안 대표를 견제를 하는데 좀 뭐라 그럴까 좀 구차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좀 이미 이제 본인은 좀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속된 말로 디스를 하는데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거죠. 네. 여기 저희 정치 패널 분들이 이런 분석도 하시더라고요. 유시민 작가와 유시민 이사장하고 왜 6월 3일 날 그 알릴레오하고 홍카콜라 같이 유튜브 방송하는 이유가 민주당이나 진보 지형에서는 홍준표가 계속 살아야 한다. 그래야 유리하다. 다음 총선에서 대선에서도. 그래서 자꾸 잊혀져가는 홍준표 전 대표를 불러내는 거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홍준표 이용당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생각보다도 거기까지는 아니고. 예, 네. 둘이서 이제 만나면 어쨌든 시너지 효과가 나서 흥행이 성공할 것 같으니까 네.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는 뭐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떻게 재등판이 가능해 보입니까? 저는 그냥 이미 흘러간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레바퀴를 다시 돌리기 힘들죠. 정청래, 정두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